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네요. 오늘 화요 학부모 신앙 교육 2023학년도 1학기 종강을 이제 하는데요. 제 순서지를 보내주셔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프닝인데요. 영상인 것 같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제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청소년 속한다는 10명 조사 중 4명 결과가 가까이가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공부나 해라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맥락 없이 조용히 좀 해. 교회가 잘 그래야겠어. 멈춰. 문 열어. 다 내려. 가지마. 이럴 거면 예배 왜 드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가는 건데, 잠깐만 지금 관찰 중인데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초등학교 때 이래서 대학 가겠나. 중학교 때 이래서 대학 가겠나. 고등학교 때 대학은 고3 때 가는데 그냥 해. 좀 그냥 입 다물고 공부 좀 해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변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각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양으로 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결과를 얻고 싶으면 결과에 어울리는 과정을 겪어야죠. 당장 뭐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린 그 흐름에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되게 명확해요. 성적을 통해 영광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할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 자신을 드리면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도전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질 못해요. 왜냐면 세상이 잘 안 그러니까. 그거 계속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독교 교육의 수호자가 되겠다, 주체가 되겠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드림학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 이게 뭐예요? 엄청 힘주셨네요. 이거 만드신 거예요? 박수. 야. 약간 무서운 기도의 느낌 살짝 나는데. 네. 엄청 힘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팀에서 우리 나눔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상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 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보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와, 네. 우리 아버지 학교 팀은 영상만 있나요? 다른 설명 없으세요? 네? 다들 바쁘셔가지고 우리 민수 아버님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땠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우신가요? 그냥 소감 잠깐 그래도 너무 사진만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래서 잠깐만 나오셔가지고 예. 그냥 느낌 어떠셨는지 워낙에 여러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러긴 한데 영상만 보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잠깐만 그냥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죄송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사진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냥 아직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 아버지 학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추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처음에는 정말 처음에 딱 들어오실 때는 낯설어 하시는데 정말 첫 주부터 다들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오셨던 분들 중에 90%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셨다는 분이 없고요. 다들 어떻게 오셨냐고 소개할 때 아내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첫 주부터 마음이 안 열리시는 분이 없고 첫 주부터 90% 아버님들이 막 우시거든요. 우시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아마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여러 설명 드리는 것보다 와서 참여하시면 다들 너무 좋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꼭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기독학부모 교실 팀인데요. 기독학부모 교실도 영상인가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좀 우리 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독학부모 팀장 황정원입니다. 원래 저희가 짜놓은 콘티가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희의 약간 스포를 하신 느낌이어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저희는 8주간의 12기 기독학부모 교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 어디 계세요? 했을 때 아버님이 등장하셨어야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작년에 기독학부모 교실을 수료하시고 또 그 2학기에 이제 기독학부모 교실을 수료하신 분들이 함께 책을 읽는 심화과정 책 읽기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감사하게도 또 기학 스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여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실 때는 이렇게 아빠가 참여할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미 기학에서 그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10기였고 올해가 11기로 알고 있는데 10기 때 이미 아버지들이 한 7, 8분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조장님도 그때 이미 이세희 조장님, 이학 조장님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들이 참석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올해도 또 두 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딱 오시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아마 여기 계신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같이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처음에 이제 제가 아이를 우리 광성 드림학교에 보내니까 내가 당연히 기독교 학부모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학에서 배운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 학부모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부르심이 1대1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히 아이가 기독교 학교 다니면 기독 학부모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독 학부모 교실은 저한테 기독 학부모가 되는 시작 입학식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스텝으로도 이제 섬기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지원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부분 저한테 그 상황에 딱 맞는 필요한 타이밍에 좋은 책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기학을 2번, 3번 하시고 또 스텝으로 여러 번 섬기시는 이유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른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공부하지만 새로운 걸 계속 배운다고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다시 또 같이 뭐 스텝이든 아니면 또 수료생이든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든 아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사를 까먹었네요. 다음 대사가 저희는 초등학부모인데 고등학부모 선배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디에? 저쪽에. 네, 저희가 약간 컨셉을 찾아가는 리포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2 학부모로 아마 기학을 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한테 마이크를 주신 것 같아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기독 학부모를 저 엄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늦둥이가 없고요.
이 아이가 둘째가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독 학부모 교실을 들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기독 학부모 교실을 이미 들은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의 형태의 기독 학부모 교실이 아니라 저희 큰아이가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은이와 웅현이와 영우, 이런 아이들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광성에서 나오고 이제 예체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예고를 가느라고 광성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무튼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윤옥인 교장 선생님 때라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기독 학부모 교실을 처음으로 오셨고 거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분이 저기 기독 학부모 교실의 시조세인 조미라 집사님, 이제 저희가 같이 기독 학부모 교실을 들었고 한 10명 남짓 되는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미라 집사님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셨어요. 숙제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아마 그 과정이 끝나고 아마 학교 측에서 이 학부모 자격으로 교육을 지도자 과정으로 기독 학부모 교실에 보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독 학부모 교실이 이렇게 열리게 된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면 저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숙제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물론 엄청 바쁘기도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엉터리로 제가 수료를 했거든요. 수료증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증은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수료한 학부모야, 이렇게 생각하고 십몇 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큰아이, 둘째 아이 다 이렇게 광성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20살 된 저희 딸아이가 올해 이렇게 저한 1호라고요. 엄마, 종교에 자유가 있어. 더 이상 나에게 교회를 강요하지 마. 나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런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급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화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보면 여기 엄마들은 다 에스더 같은데, 드보라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갈급함으로 기독 학부모 교실에 무슨 해답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하고 나서는 기독 학부모 교실은 수료하는 것이 아니구나, 조율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삐걱거리는 내 모습에 좌절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자녀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귀한 연대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구나,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11학년으로 제일 선배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1학년 학부모도 선배셨고요. 거기 수많은 강사분들 포함해서 3학년 엄마도, 7학년 엄마도, 9학년 엄마도 모두 다 선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은 수료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처럼 저학년 때 수료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보기엔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모두 다 기독 학부모 교실 다 들으셔서 이렇게 광성에서 이 시간들 기독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제 마음을 늘 울리는 말이 있어요. 전념해라. 생각은 그만하고 전념해라. 어떻게 하면 기독 학부모로 멋지게 살아갈까? 생각은 그만하시고 기독 학부모로서의 삶을 전념하는 그 행동으로 기독 학부모 교실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대사를 까먹었네요.
네. 이렇게 예전 기독학부모 교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처음 이렇게 우리 학부모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독학부모 교실을 연다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성장시켜가고 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궁금합니다, 목사님. 기독학부모 교실도 어마어마하네요. 처음 영상부터 압박이 심했는데 운영이 우경이 어머니 너무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선배님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제가 근데 여러 번 드리긴 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윤옥인 선생님 계실 때 어머니들 다중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독학부모 교실을 이제 작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분의 어머니께 이걸 좀 더 지도자 과정에서 공부해 오면 좋겠다 얘기하셨을 때 두 분 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이제 기독학부모 교실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찾아오셨을 때 윤옥인 선생님이 하라고 그냥 하라고 하셨고 그분들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아마 시작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은 그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죠? 네, 이민을 가셔가지고 조미려 집사님 혼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처음에 조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로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좀 확인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래 준비를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렵고 이렇게 될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무감으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도자 과정 받긴 하셨지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셔서 저는 뒤로 어떤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그때 네 하고 가셨는데 하시더라고요, 기독학부모 교실을. 그리고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목사님의 그런 용병술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쓰는 줄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어머니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실제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가지는 안타까움은 너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의무와 당위가 많은 거예요. 복음하고 맞지가 않아요. 복음은 즐거움이 기반이고 그 생명력 때문에 어려운 일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 그 예산이 한 번 할 때 약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아버님들이 내는 회비로는 뭐 전혀 운영이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얼마 내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돈 더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얼마나 이상하냐면 돈을 많이 내고 시간을 들일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행복하시다고. 우리가 드림학교인데 드릴수록 많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독학부모 교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즐겁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엔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계속 하시면서 또 새로운 분도 나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하고 이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거도 되고 유입도 되고 이러면서 그냥 항상 이렇게 불안하게 유지되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내년에 기독학부모 교실이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그게 좀 더 진실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학부모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뭐 그 다음 회장님 책임지시고 막 책임감 가져야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으면 내려놓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다른 일 찾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리고 여하튼 이제 지는데 지금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광성드림학교가 특히 학부모님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회화 신학인가 뭐 목회화 상황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두란노에서 하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이 왔어요. 학교에 대해 인터뷰해달라고. 제가 학부모님들 자랑만 계속 하다 왔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해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하더라고요. 좀 써달라고. 다 학부모 자랑만 써서 내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지향점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목사 없이 다 하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최고로 마음에 들고. 네. 여러분 가운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학교에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해서 이익을 아주 독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삶을 드리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우리 최근에 행정실장님이 전국 행정실장 모임 같은 거 갔다 오셨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거, 우리. 근데 직업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선생님들 여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변태 같잖아요, 좀 이렇게. 그렇죠? 부모님들에게 많은 거를 사실 요구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막 이렇게 드리면서, 아버지들이 막 토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학교 한다고 자기들끼리 막 티 맞추고 막 무슨 가죽 십자가 만들고 막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막 이번에 무슨 꽃을 준비했다느니 막 아무도 시키질 않았는데 즐겁게 드리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그런 순수한 섬김 때문에 나도 좀 섬기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건데, 언젠가 그런 각 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회처럼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발적인 이런 게 된 것은 누가 의도한 걸까, 서로 한마디씩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이걸 의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학부모 모임은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고,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때 동일하게 좀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세계를, 그런 교회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전혀 신비가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뻔해. 저 돈으로 했구나. 저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됐구나. 하나님이 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뒤에 내면의 원리가 다 뻔히 보이는 이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드림학교에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면 참 좋겠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아이들 키우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잘한 이유는 아이들이 자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모의 삶과 그 부모 개인이 투쟁하듯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 부모와 연대했던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 교회 다녀가지고 막 맨날 그렇게 하고, 뭐 어떤 권사님하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한테 사기당하고, 이런 얘기를 애들이 이제 계속 들으면은 하나님 없다는 거 확실하게 되는데,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연대해서 누군가를 돕거나 함께하는 것들이 동의가 되고 그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 적어도 그 정도 있으면 객관적으로 혹은 그리고 믿음에 좀 더 우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졸업생들 중에 찾아온 애들이 꽤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는 참 너무 감동적인 게 아무한테도 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신앙을 완전 버리고 싶은 건 아닌데 잘 믿는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할 거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걸 공개하면 다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선교를 가자고 하고 막 이러니까 고민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년 있는데 전 너무 귀하죠. 네 와서 고맙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의 복은 이 친구들이 드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큰아이들이 좀 믿음의 시험이 있고 그러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다 공언한 게 있습니다. 전 평생 AS 합니다. 평생 AS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민하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찾아오면 방법은 없고 찾아오면 제가 살아있는 한은 평생 AS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박수 치실 거 아닌데 흔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있으시면 분위기 좋을 때 목사님한테로 찾아가라. 분위기 좋을 때, 아니면 너무 힘들 때 중요한 타이밍에 목사님 걔가 힘든데 한번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학교를 이용해 주세요. 아이들의 믿음을 저희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짓말은 못 하겠지만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드림학교는 정말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어머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또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큰 감사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쑥스러워서. 근데 이 자리에 기독학부모 교실을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공동체로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기독학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혹시 매일 아침마다 저희 단톡방에 기도문 올라오잖아요. 그 기도문 맨 위에 어떤 문구가 써 있는지 아시나요? 네, 기독학부모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저희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많이 쑥스럽거든요. 근데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초록색 작은 글씨를 외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큰 글씨를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구호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구호 준비, 야! 네, 기독학부모 교육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나는 기독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무슨 토크쇼 진행자처럼 이렇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태국 MCU 홈스테이, 이것도 영상인가요? 네, 그럼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แม้ชีวิตไม่ได้เลิศหรูแต่พอใจในสิ่งที่เป็นสิ่งที่มีแม้เพียงเล็กน้อยแต่มีใจที่ขอพระคุณแม้กำลังที่มีจะน้อยแต่มีชีวิตที่แบ่งปันนี่แหละคือความสุขที่แท้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แม้มีวันที่เสียน้ำตาแต่มีกำลังอธิษฐานแม้จะเรื่องไม่ยุติธรรมแต่อดทนเพื่อองค์พระเจ้าแม้มีชีวิตที่เล็กน้อยแต่ดำเนินตามน้ำพระทัยนี่แหละคือความสุขที่แท้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
ชีวิตไม่ได้เลิศหรูแต่พอใจในสิ่งที่เป็นสิ่งที่มีแม้เพียงเล็กน้อยแต่มีใจที่ขอพระคุณแม้กำลังที่มีจะน้อยแต่มีชีวิตที่แบ่งปันนี่แหละคือความสุขที่แท้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แม้มีวันที่เสียน้ำตาแต่มีกำลังอธิษฐานแม้จะเรื่องไม่ยุติธรรมแต่อดทนเพื่อองค์พระเจ้าแม้มีชีวิตที่เล็กน้อยแต่ดำเนินตามน้ำพระทัยนี่แหละคือความสุขที่แท้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เป็นความสุขที่แท้ความสุขที่แท้จริงที่โลกนี้ไม่อาจเข้าใจของขวัญจากพระเจ้าเป็นความสุขที่แท้เป็นความสุขที่แท้การได้มีชีวิตที่เป็นลูกของพระบิดานี่แหละคือความสุขที่แท้จริง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뭐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영국 아이들하고 태국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 만나는 얘기 들으셨죠? 영국 애들은 백인이라고 다 홈스테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태국 아이들은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참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시면 해도 된다. 교장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그 믿음의 멋진 추억을 만드시고 아이들에게 평생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 10번 방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다른 아이들 데리고 10번 방문했는데 자기가 10번 방문한 것 중에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은 건 처음이래요. 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세요. 맨날 뭐라고 하다가 자, 그 다음 우리 두드림, 학부모 두드림 주간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영상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영상 같이.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가 먼저 이 미디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잘 가르쳐서 미디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렇게 끝났는데 저희 이렇게 조별 모임 갖게 돼서 우리 간단하게 각자 다른 학년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하고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이제 드림학교에 들어온 1학년 B반 이주열 엄마입니다. 네. 네, 저는 5학년 B반 최윤아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학년 가온반 박지율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 누리 박민성 엄마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강의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3주차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열이 어머니 어떠셨어요? 사실 저 1학년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사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림학교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스마트폰 안 쓴다고 사인하잖아요. 이번에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것도 있고 한데 사실 1학년 들어오면서 아이들 주변 친구들 보면 주열이 친구들은 1학년이라고 막 스마트폰을 막 선물 받고 저희 조카도 1학년이라고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선물해 주셨어요. 막 스마트폰을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친구들 중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다 모여서 형이랑 누나들이 막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도 하고 뭐 유튜브로 보고 그러는 걸 주열이가 이제 흘끗흘끗 가서 보는데
사실 그거를 막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슬슬 보다가 또 약간 이상한 영상 보게 될까봐 좀 걱정도 되고 노출될까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12학년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벌써 사달라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된다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12년 동안 이제 할 걸 생각하니 사실 막 막막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쉽지 않죠. 유튜브도 많이 보죠. 맞아요. 네, 유튜브 아직은 좀 제가 통제를 하는데 어디 나가서 본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이제 주말에 아빠가 이제 주말밖에 못 쉬고 주말만 딱 보는데,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긴 하지만 게임을 이제 닌텐도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또 아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그런 걸 약간 아빠의 로망? 근데 전 사실 꼴 보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아빠와의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 시간 정해놓고 해 하면서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닌텐도 자체를 안 하는 친구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주진 않을까, 게임을 하는 거 어떡할까 좀 걱정이 되고, 또 위학년들은 어떻게 하지? 진짜 스마트폰 안 쓰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저는 애들이 이제 2학년, 5학년, 7학년 그런데 스마트폰은 오히려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쓰지 말라 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약간 부모님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맞아요. 네, 저희는 네, 저희가 더 많이 쓰죠. 네, 저희는 이제 계속 스마트폰 들고 있고 하니까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2학년 때는 뭐 굿이프도 하고 5학년 때는 겨자씨 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뭐 작가님 인터뷰도 한다고 하고, 또 5학년 지나고서 또 뭐 6학년 되니까 덕이서당 하면서 뭐 레미제라블도 있고, 네, 신라권도 하고 뭐 신의 열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2학년 아이가 사실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는 거를. 그래서 뭐 박은철 작가님이 쓰신 그 주간 인물 한국사라는 책을 보고서 엄청 감명을 받아가지고. 박은철 작가님이요? 네, 그래서 막 뭐 권율도 그리고 이순신도 그리고 막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막 시리즈로. 막 8살 때부터 막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신랑이 귀멸의 칼날을 보다가, 귀멸의 칼날이요? 네네, 귀멸의 칼날을 막 영상으로 막 보다가 웹툰 그거 요즘 애들 되게 유명한 그거 네, 그 말씀하시는 작가가 2천억을 벌었대요. 약간 부러웠어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을 보다가 아이들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저 빼고 넷이 귀멸의 칼날을 정독을 하고 극장에 가서 보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권유리가 이제 9살이 되고 나더니 역사 인물을 안 그려요. 그리고 귀멸의 칼날을 계속 그려요. 그래서 막 눈에서 피가 나고, 막 칼을 입에 물고 있고. 근데 그게 약간 자극적인 게 들어가면 그 전에 아름다웠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덕이서당 뭐 약간 있다고 막. 저희 그 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엄마 그렇게 자꾸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신의 열애를 한번 읽어봐. 성경책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담과 하와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엄마도 한 챕터씩 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릿말을 읽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오늘 리터러시 강의 듣는데 나는 과연 잘 썼을까, 아이들 앞에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쉬움이 되게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5학년이거든요, 큰애가. 그러니까 이제 5학년이 되니까 드디어 아이돌의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집에 와가지고 가사도 다 정말 완벽하게 흥얼거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있다 목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랑이랑 제가 이제 남편이 유나야 목이 많이 아프니?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환절기라. 아니 진짜 아니 끼가 너무, 저거는 목이 아프지 않고선 저렇게 돌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이 아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동작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이돌에. 근데 물론 이제 5학년이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돌에 관심도 있을 거고
집에서 듣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다 듣고 오고 보고 오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쟤랑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다 모든 노래가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서는 조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사들이 이런 내용을 네가 좀 알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보니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디어를 절제하고 너희가 스마트폰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 생활 속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에 추후에 아이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미디어나 문화가 열렸을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줄 거다. 지금 이 시기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5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게 통제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또 어떤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성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10학년 이렇게 강성드림에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약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아이가 좀 이제 엄마와 아빠의 그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좀 말도 잘 듣고 외래 중학교 때 사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 해왔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10학년, 그러니까 9학년, 8학년, 9학년 되면서 이제 했었던 것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약간 사춘기 오고 하면서 애들이 관계가 이제 조금씩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색해지면 서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허용을 했었던 게 이제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 관계를 위해서 조금씩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던 또 취미 활동이 구체관절 인형을 이렇게 동호회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일본에서 온 것들이다 보니 이제 이렇게 연관돼서 하는 것들이 약간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절제를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는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노출이 이미 되면 아까 김열의 칼날처럼 이게 성인들이 막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슬슬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제 영상도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이제 노출이 되고 막 이러면서 유튜브가 또 노출이 되면 왜 어른들도 이렇게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노출이 되고 어디까지 안 돼야 하는 건지가 약간 이게 부모의 역할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모든 컨텐츠를 뭐 다 이렇게 체크하고 보게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아이에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줘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부모의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시간이 참 저도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 그거를 이렇게 조율한다라는 게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지금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얘네가 코로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이렇게 수업을 안 하고 영상으로 이제 줌 수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수업도 다 이제 줌으로 하고 영상으로 자료를 찾거나 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10학년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 스텝 태블릿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쓰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뭐 PPT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이제 수행할 때 모둠으로 할 때 이제 애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은 또 다 미디어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딱 아이들이 그런 수업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간 김에 이제 이것저것 또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사실 이게 미디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잘 사용하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미디어의 새로운 그 약간 자극적이거나 좀 이렇게 재밌거나 아니면 뭐 게임이거나 이런 것들은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조금씩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는 그런 좀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끝없이 네. 계속 투정해야겠네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공유기 들고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실 때. 네, 맞아요. 예. 공유기. 집에 아이만 있으면 틀림없이 이제 컴퓨터를 할 테니까 아이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들고 차에다가 싣고 다닌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노력이 예,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실은 쓰고 있어요.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하고 계세요? 저요? 예, 예. 저는 이제 집에 TV도 없고요. 저만 잘하면 이제 되는 거라 제가 너무 스마트폰 사용 결국엔 부모가 맞아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닌텐도도 다 우리가 사주는 거고. 그러네요. 저희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 노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도 한번 저희가 어떻게 절제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아요. 4주차 이제 네. 다음 주는 네네. 또 네. 네, 다음 주에 자기주도 학습 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기대되네요. 네네. 우리 자기주도 학습도 한번 조별 나눔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저희 배고프죠? 많이 나누니까.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드림 조별 모임 참응며 하신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올해 무슨 일이에요? 왜 방송같이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정말. 이야, 참, 너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까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그 인스타 브레인이란 책이 스웨덴 책인데 괜찮아요. 인스타 브레인. 인스타그램 때문에 이제 그 뇌에 영향이 많이 있다는 건데 인스타 브레인을 한번 읽으시고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대화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자료들은 스마트폰을 되게 무섭게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겁을 주는 내용이었다면 인스타 브레인은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되게 과학적인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브레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이제 학습지원센터인데요. 학습지원센터도 영상인가요? 네. 그럼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잠도 늦게 잘 거야.
보이지 않아요? 발로만 하는 거야.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게. 잘했어. 안돼! 예인이한테 잘 줘야 돼. 예인이한테. 반대로. 가은이한테 주세요. 가은이. 이제 하은이한테. 한 번밖에 못했어.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전체 인사하시고요. 네,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성함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 학기 동안 너무 질 좋은 수업을 정말 너무 기쁘게 섬겨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수업 들어가 보면 울컥울컥해요.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때 얼마나 행복하게 그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저만 참 제가 많이 누렸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로우 미라클 영어 그림책 최소연 황정아 어머님, 네, 캘리그라피 최수연 정은숙 김유진 어머님, 네, 아까 영상 보셨죠? 뮤지컬 선생님은 오늘 지금 학교 수업 때문에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놀이연극 손희승 학부모님, 네, 칼림바 윤정은 학부모님도 못 오셨네요. 네, 그 다음에 한국무용 김민정 학부모님. 아이들 너무 너무 애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일본어 미카 최혜연 학부모님. 네. 그다음에 파닉스와 라즈키즈 황정현 학부모님, 그리고 하자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을 저희가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하자 학부모, 우리 섬겨주신 최진희 학부모님, 박혜란 학부모님, 권소영 학부모님, 김주호 학부모님, 이은영 학부모님, 이미정 학부모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어떤 수업이든지 모두 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학기도 저희 열려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섬겨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많은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나눔이 답이다 바자회 영상으로 우리 보는 거죠? 네,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으련만 굳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무언가를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2주 전쯤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바자회 간증을 좀 맡아달라고. 간증할 게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퀴즈도 준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준비하실 줄 알았으면 저는 정말 거절을 했을 거예요. 다 팀을 맞춰서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저는 집사님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알아서 잘하실 거잖아요. 막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걱정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퀴즈를 몇 가지 내보려고 해요. 어렵지는 않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퀴즈를 내면 저희가 어마무시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 멋부림을 위한 패션 교환권, 그리고 이제 좀 이 시간이 저희가 끝나면 조금 허기질 시간이잖아요. 브런치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브런치 쿠폰 준비되어 있고요. 시원하게 음료 마실 수 있는 음료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그냥 생각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맞춰주세요. 아주 쉽고 어려운 문제 2개 있습니다. 저희가 나눔이 답이다라는 이름으로 바자회가 시작되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이 바자회의 정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였습니다. 이게 1등 선물이 나갈 거예요. 7글자예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 근데 어디서 크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땡입니다. 공동체 기금 마련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다. 네, 정답입니다. 공동체 발전 기금 마련. 자, 1등 선물 멋부림을 위한 패션 교환권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죠. 깜짝 놀라실 만한, 실망하시지 말고 힙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정답을 다시 한번 공동체 발전 기금 마련. 저 이게 아니요, 마련은 빼야 돼요. 기금. 제가 무엇을 마련하기 위한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저 11학년에서 시작된 비전 트립을 위한 기금 마련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발전이 되어서 비전 트립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바자회였습니다. 이 바자회에서 저희가 참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혹시 그 준비된 음식의 가짓수를 알고 계시는 분? 너무 쉽죠? 음료 포함,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음료 3가지 포함하여서 몇 가지를 준비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 정답입니다. 오! 자, 저희가 브런치 이용할 수 있는 브런치 쿠폰 드립니다. 너무 실망하신 것 같은데 김치 부침개입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내볼까요? 저희가 그 9가지 음식 중에 이 음식은 가장 학력이 높은 음식이었어요. 무엇일까요? 너무 똑똑해. 학력이 정답입니다. 얼음 박사. 자, 음료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료 쿠폰. 자, 박사님 되시라고 얼음 박사 준비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사진이 찍힐 줄 알았다면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럼 여기서 그냥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희 팀이 만들었던 음식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땡! 아닙니다. 브리또는 브리또인데 정답이 아니네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땡. 브리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합치시면 되는데. 빨리 말씀하세요. 땡. 지금 다 나왔어요. 다 조합해. 정답입니다. 치킨 텐더 브리또.
자, 치킨 텐더 브리또 마치셨으니까 또 브런치 이용권 한번 드려볼까요? 아유, 손을 절레절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그 학부모에서 직접 준비하신 김치전입니다. 아침에 오셔서 따끈따끈하게 준비하셨어요. 조금 저의 긴장이 풀어진 것 같나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자회를 간증을 준비하라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준비를 했어요. 그저 그냥 맛있었으면 좋겠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기만 했는데, 뭐 학부모 임원들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하신 거 다들 아실 테고 그런 간증을 원하신 건 아닐 텐데, 그래서 한 2주 동안 바자의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간증 생각에 빠져 있다가 저번 주에 있었던 11학년 바자회를 보면서 좀 약간 바자의 완성됨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찾고자 했던 바자회를 통한 저만의 의미를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짧게 할게요. 아마 그 빠른 기금 마련을 위한 다른 방법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이 바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알면서도 준비하면서 음식 재료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뭐 남는 게 없겠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속으로 바자회를 하는 것보다 그냥 후원금을 걷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고, 바자회 당일까지도 그런 생각은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좀 약간 뭐 이게 좀 부질없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사 먹지 않아도 되고, 음식을 이미 준비해 오셨으니까 사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구입해 주신 학부모님들, 또 그 자리에 참여해서 애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 음식을 팔아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어요. 또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정말 물심양면이란 말이 부족하지 않게 그 말이 딱 맞도록 정말 많은 부분에서 아낌없이 후원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기금 마련이라는 결승점이 있었다면 느리더라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갔다, 그것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일회용품 사용 반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불편한 게 전 너무 싫은 사람이거든요. 일회용품 금지를 하면 굳이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음식을 구입할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모두들 다회용품을 준비해서 음식을 구입해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우리 학부모님들을 보게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느려도 같이 누리는 가치, 불편해도 같이 이루는 가치, 그것의 하나됨. 제가 지난 바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비전 트립을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건 그 학년만의 행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10학년, 11학년의 비전 트립은 제가 보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전 아이가 하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저희 학년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학년밖에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에 행사에 참여하고 저도 한 일원이 되어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귀염귀염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이제 눈에 보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12학년 학부모여서 12학년에 비하면 다 귀엽죠. 너무 예뻐요. 그런데 또 10학년, 11학년 여자친구들도 이쁘지만 남자애들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저는 저희 학년만이 아닌 우리 학년이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내는 비전 트립이 되었으니까 10학년, 11학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주 동안 계속 바자의 생각만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만 마무리하면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들 그런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저도 내 생각을, 내가 느낀 이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봐야겠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저희 따님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할 테니 너는 그림을 그려라. 근데 저희 아이가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아이가 12학년이고 오늘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대표를 하거나 학교 일을 하면 내가 입시생의 엄마라는 것도 있게 돼요. 그리고 아이의 고민이 고민스럽지가. 애는 맨날 집에서 자기 어떻게 되냐고 울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림은 이미 안 될 것 같고 무엇을 할까? 시를 쓰자. 그래서 시를 쓰고 제가 그걸 제 동생에게 야 이거 어떠냐? 하고 보내봤어요. 하여튼 동생이 딱 하는 말이 우선 우액이었고요. 아주 래퍼 나셨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시가 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토하시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욕하시지만 않는다면 많이 부끄럽고 좀 많이 오글거리지만 시였는데 랩이 돼버린, 랩인데 시 같은 그것을 낭독하며 제 생각을, 간증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자예요. 이렇게 잡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바자에는 마치 세 겹줄로 하나 됨 같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같이 만들어가는 드림의 같이. 최고의 후원 기도인 거 알지? 감사합니다. 와, 우리 2023학년도 1학기 종강 모임은 장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강연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뭐 갑자기 랩을 하고 뭐 영상 보고 뭐 정신이 혼미하네요. 다 끝났나요? 또 남았어요? 여기 순서는 끝인 것 같은데. 말씀 식탁. 예, 말씀 식탁은 영상인가요? 나오셔서. 예, 우리 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7가온 강민서의 엄마 천정선입니다. 저는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자, 말씀 식탁은 곧 그 안내 링크 공지가 나갈 거예요. 말씀 식탁은 그 긴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 방학 중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음 학기에 우리 아이들 아침에 만나 하잖아요. 그 묵상 때 이루어질 말씀을 방학 동안에 미리 가정에서 읽고 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가정에서 막 짜서 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께서 아이들은 클래스룸에, 그리고 제가 단체 카톡을 열어서 거기에 뭐 하루에 읽을 분량과 개간들을 열어드려요. 그럼 그걸 함께 맞춰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게 부모님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거든요. 아이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고학년일수록 아이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같이 안 하려고 하니까 고학년은 최대한 설득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저학년, 초등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고자 할 때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를 아이들 말씀 읽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은 친구인 것 같아요. 까치집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읽기도 해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들이거든요. 경험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PPT. 이거는 뭐냐 하면요. 그걸 다 완독하고 나면 이렇게 완독 배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2개씩 모을 수 있겠죠. 이거 모으는 재미 되게 쏠쏠하거든요. 네, 완독 배지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께 그 완독과 상관없이 이렇게 굿즈를 드려요. 그래서 에코백도 있었고 네임택도 있었고 이렇게 광성 로고가 들어간 양말, 우산, 그리고 겨울방학 때 했던
말씀 식탁에 굿즈 텀블러까지 있었어요. 이번에 또 뭐를 할까 막 궁리 중이거든요. 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7030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나요, 이제? 진짜 끝? 네. 이제 기도회가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기도회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짧은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최근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참여하면서 이 순간 되게 엄청 행복해졌어요. 한 학기 동안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행복했던 순간들 아니면 힘들었지만 수고하고 순수하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쫙 보니까 한 학기를 헛산 걸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항상 좋은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 이렇게 있어주고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학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방학을 놓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방학 동안에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와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2023학년도 1학기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학기 동안 나만 열심히 했나 싶을 때도 있었는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애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학교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외로운 마음이 들고 이 고통을 나눌 데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 교육에 있어서 막막할 때 손잡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고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전을 받는 이들에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학기 때 방학에 욕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학부모로서 필요한 갈등을 겪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독 학부모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학년도 1학기를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해 주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찬양팀 감사합니다. 네,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학인데 추천드렸던 그런 인스타 브레인도 있는데 아까 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도 좀 시도하자고 하셨는데 1% 학습 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학부모님이 쓰신 거거든요. 자기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런 책도 방학 때 2가지 책 정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1% 학습 코칭과 인스타 브레인.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2권 정도 그 읽어보시면 자녀들에게 갈등하고 대화하기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